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구변동 강좌를 맡은 홍재환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12주차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주차 강의는 한국의 인구 전망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먼저 지난 11주차 강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11주차 강의에서는 북한의 인구 변동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먼저 살펴본 것은 북한 인구 변동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변천 과정은 소득 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인구 변천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저소득 국가임에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처럼 소득, 인구 퍼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률과 출생률의 변천이 조기에 이루어진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망률 변천이 조기에 이루어진 요인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과거에는 저소득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 과거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이 제공되었다는 점, 여성 교육이 일찍부터 강화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기에 출생률 변천이 이루어진 요인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일찍부터 만혼 문화가 나타나고 소자녀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인구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 출산을 장려하다가 1970년대부터 출산 억제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출산을 장려하기 시작했는데 효과는 크지 않아 북한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북한 인구는 현재 한국의 절반 정도인데 앞으로도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은 2039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북한 인구를 전망하면서 북한이 체제 전환을 추진할 경우에 대한 분석 결과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체제 전환 시 북한의 인구 문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체제 전환이 북한 경제에 가져다 줄 편익이 큰 만큼 인구 문제가 악화되더라도 북한이 체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12주차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는 한국의 장기 인구 전망과 인구 변동이 한국 사회 및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먼저 살펴본 뒤 인구 변동의 영향 완화 방안을 저출산 문제 완화와 이민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한국의 장기 인구 전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속에 앞으로 한국 사회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인구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 인구부터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총 인구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 자료가 2023년에 발간되어 2022년을 기준으로 전망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감소세를 보여 50년 뒤인 2072년에는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3,622만 명, 고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4,282만 명,
저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3,01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위 시나리오에 따른다고 해도 2072년에는 현재의 70%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 1.1% 정도임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두 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통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인구가 줄어든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매년 1%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인구가 줄어든다면 그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은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가 자연 증가가 되겠습니다. 1985년에는 출생아가 66만 명, 사망자가 24만 명으로 42만 명의 자연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출생아에 비해 사망자가 많아 자연 증가는 마이너스 11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여 2040년에는 마이너스 27만 명, 2072년에는 마이너스 53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구 변동 파악 시 국제 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증가 규모는 대규모 이민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연 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합산한 인구 변화량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민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대체로 자연 증가 규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한국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인구 규모보다 인구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인구 규모가 너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인구 구조가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는 연령층별 인구수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202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2072년에는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고령 인구는 증가하여 2050년 1891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생자 감소의 여파가 고령층에게도 미치면서 고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72년에는 고령 인구가 172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재의 거의 2배 수준이며 이 해의 생산 가능 인구보다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유소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 600만 명 정도에서 2072년에는 현재의 40% 수준인 24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2040년까지 학령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등학교 학령 인구는 2022년 270만 명에서 2040년 156만 명으로
58%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 학령 인구도 2022년 210만 명에서 2040년 119만 명으로 56.6%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연령층별 인구 구성비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래프는 연령층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 것인데 2022년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하던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은 2040년 58%로 낮아지고 2060년에는 5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고령 인구의 비중은 2022년 17.4%에서 204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인 34.3%로 증가하고 2072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보다 높은 47.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50년 동안 인구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구 구조가 바뀜에 따라 중위 연령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위 연령이란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는 중위 연령의 장기 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1960년에는 19세에 불과했는데 2022년에는 44.9세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중위 연령은 2031년에는 50세에 도달하고 2056년에는 60세를 넘어선 뒤 2072년에는 63.4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중 절반이 63세 이상이 된다는 것인데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총 부양비는 얼마나 증가할까요? 그림은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그리고 이 둘을 합한 총 부양비의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노년 부양비는 2022년 24에서 2040년 59, 2060년 90, 2070년 104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유소년 부양비는 2022년 16인데 이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15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한 총 부양비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 2040년에는 72, 2060년에는 105, 2072년에는 119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60년 무렵 이후에는 생산 가능 인구보다 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 또는 고령층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피라미드를 보겠습니다. 2022년 현재 인구 피라미드는 30에서 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 구조입니다. 그런데 2050년 인구 피라미드는 거의 역삼각형에 가까운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72년에는 더 홀쭉한 형태의 역삼각형 구조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를 OECD 국가들과 국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2년 현재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가장 높습니다. 70% 이상인 국가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72년에는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45.8%로 예상되는데 한국 외에는 50% 이하인 국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 부양비도 2022년 현재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2072년에는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118.5로 예상되는데 10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가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이는 향후 50년 동안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분석한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장기 인구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구 변동이 한국 사회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